고등학교 통합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이런 지구의 그리고 생물계의 커다란 변화들 그리고 그렇게 변화가 겪어지면서 늘어난 생물 다양성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과거로 돌아가 봐야겠죠. 약 46억 년 전 우리가 거의 첫 시간에 지구의 탄생 얘기했는데 지구가 탄생한 후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이걸 지질 시대라고 합니다. 이 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지질 시대 동안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화석이라고 얘기하죠. 화석.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중학교 1학년 때 화석 얘기하면서 퇴적암, 그 물질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인 퇴적암에서 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줬는데,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 생물이나 아무 아무 유해나 흔적 어떤 거든지 다 화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화석화 작용이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다른 물질로 치환되거나 빈틈에 광물질이 침투하는 등 화석이 되기 위한 화석을 보존되는 작용인 화석화 작용이 필요하고요. 또한 훼손 전에 매몰돼야겠죠. 만약에 생물이 하나가 죽었는데요. 그 뼈나 시체가 이제 땅에 이제 남게 되었는데, 걔가 이제 뭐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그걸 누군가 밟고 지나간다던가 어떤 훼손이 된 다음에 매몰이 되면은 화석이 뭐 조금 훼손되면 모르겠지만 완전히 이제 흔적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게 되면은 매몰돼도 화석이 되기 어렵겠죠. 이 지질 시대는 그 분류 기준이 넓은 지역에 걸쳐 일어난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말 큰 변화들이 있었고요. 그 변화들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시대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까 봤던 화석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특정 시기에만 번성했다 멸종된 생물들의 화석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기,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어디서든지 볼 수 있었던 생물들, 지층의 생성 시기와 지질 시대의 구분 기준으로서 우리가 생성 시기를 알 수 있고 지질 시대 구분 기준으로서 세울 수 있겠는데요. 고생대는 사변충과 방추충이라고 하는 생물들이 살았었고요. 중생대는 암모나이트와 공룡, 신생대에는 화폐석과 매머드 화석을 통해서 이 화석이 발견됐으니 이 지층이 쌓일 당시에는 고생대였구나, 중생대였구나, 신생대였구나. 그 어디서든 볼 수 있었고 그 시대에서는 어느 지역을 가든 흔히 볼 수 있었고 다만 그 시기에만 볼 수 있던 생물들, 이런 화석을 우리가 표준 화석이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긴 한데 현재 과학자들은 현재 2020년 좀 넓게 보면 20세기부터 21세기 이 세기를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이 지층이 20세기, 21세기 쌓였군 라고 알 수 있는 표준 화석이 뭘까라는 것을 얘기하곤 하는데요. 약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닭 화석이 아닐까, 닭뼈가 아닐까라고 얘기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닭뼈 화석. 정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치킨은 정말 연간 소비량이 엄청나죠. 이런 식으로 그 시대에는 어디서든 보기 흔했으나 그 시기엔 볼 수 있었던 생물들, 반대로 지금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지금도 볼 수 있는 생물일 수도 있지만 그 특정 환경에서만 볼 수 있는 생물들, 이런 생물들이 쌓여 화석으로 남아있는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을 알 수 있겠죠. 이런 화석들을 시상화석이라고 하고요. 산호는 바다,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다면 그 지역이 온난하고 수변한 지역이었다. 지금은 산이거나 건조한 지역이더라도 산호 화석이 발견되었으니 바다였고, 고사리 화석이 발견되었다면 따뜻하고 습도가 높은 곳이었다. 이런 화석들 시상 화석. 그리고 만약에 메소사우루스나 글로소프테리스 같은 생물들의 화석은요, 또 우리한테 지질시대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남겼는데요. 얘네들이 화석이 발견되는 지역들이 또 이어집니다. 대륙 이동설의 증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직권의 이동 얘기하면서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을 제시했던 증거들 얘기하면서 이런 화석들이 발견되는 지역들이 이어진다. 그리고 하나의 초대륙 판게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들에서 대륙이 이동했기 때문에 멀리 있는 대륙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아메리카나 남아프리카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해도 화석들이 발견되는 지역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한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한때 하나의 대륙, 초대륙 판게하였다가 대륙이 이동하면서 오늘날 같은 분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얘기했는데 화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겠고요. 육지에서 발견된 바다에 살았던 생물 화석, 아까 산호초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산 위에서 조개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옛날엔 바다였구나. 근데 땅이 융기되면서 지금 산으로, 육지로, 현재 지형으로 바뀌었구나, 변화하였구나. 이렇게 우리는 지지시대에 나타난 변화들을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 분석을 통해서 생물들이 진화한 과정이나 지층이 생성된 시기, 당시 지구 환경들 여러 가지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과거로 한번 떠나 보겠습니다. 그 기준, 지질시대에 나누는 큰 기준은 우리가 대멸종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많은 생물종이 한꺼번에 멸종하는 것. 우리 지질시대에는 현재까지 5번의 대멸종이 있었고요. 생물 진화의 양상이 변화하며 오늘날 생물 다양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초기, 맨 처음 시기 성칸브리아 시대부터 가보도록 하죠. 성칸브리아 시대 초기에는 자외선이 그대로 내리쳤기 때문에 주로 모든 생물들이 바다에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35억 년 전 사이아노박테리아 혹은 남세균이 출현하면서 산소가 방출되었고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가 지구에 많아지면서 대기 중 산소가 축적되고요.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생물권이 더 빠르게 호흡을 하는 생물들이 출현하는 등 많은 생물권의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특히나 남세균, 최초의 광합성 생물인 남세균, 사이아노박테리아는 지금도 화석으로 만날 수 있는데요. 그 화석을 우리가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죠. 성칸브리아 시대 말기에는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고생대에는 더욱더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때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자외선이 차단되어 생물이 드디어 육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성칸브리아 시대에는 자외선을 피해 주로 바다에 생활했지만 고생 때부터는 오존층이 만들어지니 자외선이 차단되어 생물이 육상으로 진출하게 되고요. 후기에는 대륙이 이동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초대륙 판게아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서식지가 많이 줄어들게 돼요. 아무래도 기존에 살고 있던 서식지보다 대륙들이 땅이 움직이고 부딪히면서 서식지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기후가 급격히 변화하게 되겠죠. 큰 대멸종이 일어나게 되고요. 생물종의 수가 갑자기 줄게 됩니다. 중생대로 넘어가 볼까요?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온실 효과가 더욱더 크게 일어납니다. 지구가 따뜻해져요. 특히 고생대에 살아남은 생물들 중 일부는 적응하고 또 이 환경에 더욱더 적응하고 번성하게 되고요. 파충류 중에 일부 종은 공룡, 무서운 도마뱀 공룡으로 더욱더 진화하게 됩니다. 중생대 역시 말기에는 지구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게 되는데요. 큰 멸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살아남은 공룡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재 공룡의 후손들 조류로서 진화하게 됩니다. 신생대 후기에는 이제 중생대가 끝나고 신생대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중생대는 이제 온실 효과가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요. 전체적으로 따뜻했다면 신생대는 후기에 빙하기와 간빙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빙하기는 기후가 한랭하여 고위도 지역이나 산악지대에 빙하가 더욱더 발달했던 시기를 말하고요. 간빙기는 두 빙하기 사이에 기후가 온난한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는 한편 대륙이 또 판게아에서 또 이동하고 분리되게 되어 오늘날과 같은 비슷한 수륙 분포를 이룩하게 됩니다. 포유류가 번성하고요. 포유류가
그 포유 중에 일부 종이 또 진화하여 인류의 조상, 또 인류라고 하는 이 지구상의 마지막으로 등장한 인류라고 하는 생물이 또 출현하게 되죠. 이러한 생물들 다양하게 이러한 지질시대 환경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초기엔 바다에만 있던 생물들이 광합성을 시작하게 되면 광합성하는 생물들이 만들어지면 등장하면서 호흡을 하는 생물들도 등장하게 되고요. 다세포 생물들도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육상으로 진출한 생물들, 그리고 파충류, 곤충, 표유류, 조류, 인류까지 여러 가지 생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생물 다양성이 급증하게 되었죠. 이러한 지구의 변화들, 그리고 이런 생물 다양성, 과연 또 어떠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은 이러한 변화를 겪었던 생물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엔 고등학교 통합과학 어디부터 볼까요?